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성미 마케터입니다. SNS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시험 공부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SNS 광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이 과목에서는 실질적인 광고 실무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이제 메타 포 비즈니스와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이렇게 매체별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메타 포 비즈니스에서 메타 포 비즈니스 마케팅 플랫폼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포 비즈니스가 무엇이냐? 원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이 2021년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기존 페이스북 for 비즈니스가 메타 for 비즈니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디언스 네트워크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주는 무료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 채널별 메시지와 응답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여기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여기에서처럼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에 들어가면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에 댓글들이 달렸거나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나 이런 것들이 달려있으면 한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타 포 비즈니스 스위트에 대한 주요 기능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비즈니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고 만들기도 가능하고 메시지형 관리하기, 커머스 관리자에 액세스하기, 그리고 분석 및 광고 보고서, 비즈니스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 포 비즈니스 샵스인데요. 이것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샵 기능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직접 상품을 찾아서 보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샵을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 카탈로그를 생성하시고 샵 만들기를 선택한 후에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거래 관리자에서 컬렉션을 만들어서 제품 진열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샵이 노출되고 싶은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둬야겠죠? 그리고 샵을 연결을 하면 이 각각의 채널에서 우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리스트들을 쭉 정렬해서 보도록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패밀리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시작. 우선 메타 광고를 시작하려면 페이스북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페이스북 비즈니스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시죠? 그 페이스북 로그인하는 계정으로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예로 들면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계정이 있지만 그 계정을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관리를 할 수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처음에. 비즈니스 계정이 뭐냐, 그걸 또 뭐 따로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 로그인하는 개인 계정에서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카테고리, 상세 정보, 목표 등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시면 이 카테고리별로 페이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죠. 서비스, 음식점, 리테일마다 그 카테고리마다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 카테고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알맞은 기능들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팬 및 참여를 늘리기를 해야겠죠. 페이지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페이지 팔로워 수를 늘리게 한다거나 그런 페이지 자체를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페이지 내에 있는 게시물 자체를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게시물 컨텐츠를 많이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게시물 중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다. 그런 거는 광고를 직접 돌려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서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해서 페이지 품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네이버 블로그의 품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품질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콘텐츠에 대해서 수익화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컨텐츠를 올리고 댓글을 달고 공유를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팅 기능도 있고 왓치 앱 같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네,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생성하셨으면 인스타그램 계정도 꼭 필요하겠죠. 인스타그램 프로페셔널 시작하기입니다. 요거는 아까 페이스북 비즈니스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듯이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면 그걸 프로페셔널로 전환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스타그램 로그인 계정을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해주시고 프로필, 카테고리, 연락처, 행동 유도 버튼 등 개인 계정에서 세팅을 할 수 없었던 이런 기능들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프로페셔널은 어떻게 운영하면 되느냐? 이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를 구성하신 다음에 특히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피드 활용 시에는 해시태그 활용은 필수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험이 어쨌든 지금 급변하고 있는 SNS의 그런 흐름, 트렌드들을 바로 반영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는 해시태그가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사용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동적으로 나중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해시태그 활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위한 인스타그램 쇼핑, 샵, 쇼핑 태그, 컬렉션 이런 기능들을 필수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그램을 만드셨다면 그 외에 다양한 채널들도 시작을 해보셔야겠죠. 먼저 메신저입니다.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요. 충성 고객 확보, 쇼핑 거래 활성화, 브랜드 인지도 증대, 편리한 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왓츠앱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왓츠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왓츠앱 비즈니스 앱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빠르게 답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S 응대도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디언스 네트워크입니다. 요거는 메타 광고를 하실 때 수천 개 모바일 앱에 자동적으로 광고가 게재되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디언스 네트워크 광고를 하고 싶다 하면은 보상형 동영상 광고, 전면 광고, 네이티브 광고, 배너 광고 등 다양한 광고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바일 앱 하다가 전면으로 광고가 뜨죠. 그것도 페이스북 내에 오디언스 네트워크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 비즈니스 스윗 기능 및 설명 중 틀린 것은 메타 비즈니스의 패밀리 광고 운영 및 추적,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계정 등의 자산 관리, 비즈니스 관리 지원을 위해 대행사나 마케팅 파트너 추가, 상거래 관리자를 통한 주문 배송, 추적 관리는 제공하지 않는다가 틀렸겠죠. 이것도 제공을 합니다. 그 외에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의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세요. 다음 중 메타 폴 비즈니스 앱 패밀리의 커뮤니티 규정의 목표와 가치가 아닌 것은입니다. 컨텐츠의 진실성 보장을 위한 허위 계정 생성 차단,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을 위해 괴롭힘과 모욕적인 콘텐츠 차단,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 제공,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 뉴스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장을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준수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메타의 비즈니스 광고와 연관되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고객에게 노출할 수 있는 앱 중 설명이 틀린 것은입니다.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페이지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영감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앱입니다. 메신저를 통해 더 많은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합니다. 왓츠앱은 고객들과의 소통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거 4번이죠. 오히려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정부 규제가 엄격한 기업이 메타 폴 비즈니스의 노출 지면 옵션인 오디언스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퍼블리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캠페인 세팅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지 선택하세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캠페인을 진행한다. 요거는 그럼 오디언스 네트워크 자체를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제외해야 할 웹사이트를 좋아하는 사용자를 제외 타겟팅한다. 이것도 틀린 게 사용자를 기준으로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출 위치 중 오디언스 네트워크 선택을 해제하고 광고 노출하지 않는다. 이건 오디언스 네트워크 자체를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특정 퍼블리셔 웹사이트 차단 리스트와 함께 자동 노출 위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특정 퍼블리셔 웹사이트를 차단하면서 다양한 지면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물이 달콤하네요. 네, 그 다음 챕터입니다. 메타for 비즈니스 광고의 목표와 타겟팅.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타for 비즈니스 광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의 목표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겠습니다. 그 대략적인 목표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브랜드 인지도 증대, 그 다음에 관심 유도, 전환, 이렇게 세 가지 퍼널로 보통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브랜드 인지도 증대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스카이 다이빙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 증대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유저에게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거나 예약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광고로 제품 카탈로그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쿠폰을 가져오도록 진행을 해서 실질적인 전환, 컨버전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광고가 뜨는데 이런 단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매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메타for 비즈니스 광고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캠페인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캠페인 목표를 선택합니다. 목적에 따라 이용 가능한 광고 형태 및 입찰 방식이 달라집니다. 광고 세트입니다. 광고가 게재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타겟팅 옵션을 사용하고 예산, 일정, 노출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고객과 타겟에게 표시되는 실질적인 콘텐츠,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동영상, 기본 문구, 행동 유도 버튼 등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선택해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광고단에서는 전환 추적을 할 경우에 하단에서 전환 픽셀 등 옵션을 필수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웹사이트 이벤트를 수집하고 싶다 하면은 이 픽셀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비즈니스 광고 관리자에서 캠페인을 신규로 세팅할 때 광고 세트 수준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까 광고 세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옵션을 말씀드렸죠. 광고 전환 추적 옵션은 광고에서 세팅할 수 있고요. 광고 노출 위치, 타겟팅, 예산, 일정 등을 광고 세트단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러면 메타for 비즈니스의 캠페인 목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인지도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거나 광고 상기도를 증대하는 건데요. 이 인지도 캠페인 목표에 따른 좀 세부적인 목표를 보시면 브랜드 인지도가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추상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라는 그 지표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달입니다. 타겟에 해당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달 및 빈도 경매 방식으로 입찰해서 빈도 관리 설정도 가능한데요. 이 도달 및 빈도 경매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다음 챕터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관심 유도입니다. 클릭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게시물 동영상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도달한다. 요 세부적인 목표로는 트래픽, 자사 채널이나 앱에 유입되도록 유도, 웹사이트 트래픽이나 앱 트래픽을 증대하고 싶을 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채널이나 컨텐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게시물 홍보라든지 그리고 페이지 자체를 홍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설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앱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앱 설치 캠페인이고요. 영상 조회 캠페인입니다. 영상 광고가 최대한 많이 재생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이고요. 잠재 고객 확보 캠페인은 DB 수집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예비 고객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런 이메일 같은 연락처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 고객 양식을 이용해서요. 메시지 캠페인은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소통을 유도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다 그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들은 어느 정도 상기시키고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캠페인이라면 요거는 그 다음 단계인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하거나 뭘 참여하게 하거나 우리 채널 안에서 뭔가 사용자들이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캠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환 캠페인입니다. 구매를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시킨다. 전환 캠페인, 웹사이트, 앱, 메신저에서 가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전환 캠페인을 활용하면 되겠죠.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 카탈로그 제품을 노출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건데요. 제품이 많을 경우에 이 카탈로그 자체를 가지고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 유입 캠페인,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 방문 수를 늘리는 캠페인 광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환 캠페인이든 아까 이제 관심을 유도하는 트래픽 캠페인이든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이든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같은 사람한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잘 달성할 것 같은 모수들에게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최종적인 목표에 맞는 캠페인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광고 목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광고 계제 최적화 방법 중 틀린 것은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본 것을 기억하도록 게재. 네, 맞고요. 도달. 타겟에게 광고를 최대한 여러 번 게재. 도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여러 번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게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랜딩 페이지 조회. 웹사이트 또는 인스턴트 경험, 캔버스를 읽어드릴 가능성이 높은 타겟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건 맞고요. 앱 이벤트, 특정 액션을 1회 이상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타겟에게 광고를 게재한다. 맞습니다. 앱 안에서 뭐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타겟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메타for 비즈니스의 광고 캠페인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브랜드 인지도 증대, 이게 이제 뭐 첫 번째 단계라면 트래픽이 두 번째 단계고 매장 유입이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는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for 비즈니스 구매 방식과 입찰 방식인데요. 메타for 비즈니스 광고에 있어서 입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 구매와 도달 및 빈도 구매 방식인데요. 먼저 경매 구매는 RTB, 리얼타임 비딩 광고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해진 시점에 타겟에게 표시될 최적의 광고를 결정하는 건데 요거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조합하여 낙찰이 되는데 세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식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먼저 입찰가입니다. 해당 광고에 설정한 입찰가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 추산 행동률. 특정 사람이 특정 광고에 반응하는 행동의 추정치로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해 광고주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가능성. 어떻게 보면은 광고와 타겟의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품질, 광고를 보거나 숨기는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품질 등 다양한 평가로 측정된 품질. 그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에 보여지는 모수들이 액션을 취한 그 피드백의 품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메타 광고를 한다 라고 하면은 경매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달 및 빈도 구매입니다. 이것은 예약을 통해서 빈도수를 조정하여 광고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빈도에 따른 예산 및 개인당 빈도수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몇 번 광고를 노출시킬 거니까 이 기간 동안만 노출해줘 라고 하는 조금 더 제약이 많은 입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달 및 빈도 구매 옵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20만 명을 초과하는 타겟에게 도달 범위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경우, 사람들이 광고를 보는 횟수를 제어해야 할 경우, 캠페인을 미리 계획해야 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날짜를 늘릴 수는 있지만 단축시킬 수는 없고 그 기간도 최대 90일이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최소 예산을 늘릴 수는 있지만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뭐 그 캠페인 자체를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게재 방식에 있어서도 최대 50개의 광고를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해서 타겟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리즈 영상이 있어요. 그럼 1을 노출시키고 그 1을 본 사람들한테는 2를 노출시키고 3을 노출시키고 4를 노출시키고 이런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캠페인 일정 및 노출 빈도에 따라서 그 최대 개수는 달라지겠죠. 하루 중 특정 시간에 광고가 게재되도록 예약도 가능합니다. 경매와 도달 및 빈도. 이 도달 및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예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매의 경우에는 도달 목표에 대해서만 빈도 한도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도달 및 빈도, 예약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모든 목표에 대해서 유연한 빈도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게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장 성과가 높은 광고를 파악하고 가장 많이 게재합니다. 약간 자동적으로 흘러간다. 요거는 일반 게재 외에도 순서나 일정에 따라 게재할 수 없는 옵션이 여러 가지 옵션이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도달 결과는 요거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실제로 광고를 돌려봐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광고가 엄청 많이 돌아가고 있는 시즌이거나 적게 돌아가고 있는 시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요. 요거는 노출이 지불할 고정 CPM을 정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찰이 됩니다. 일정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광고 일정을 설정할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일 설정이 불가합니다.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캠페인 목표에 부합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게재 최적화가 되지만 요거는 목표와 노출 간에 자동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맞춤 타겟, 핵심 타겟 등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 예약 같은 경우에는 맞춤 타겟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약이 이렇게 보면은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얼마를 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세팅 화면을 봤을 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타에서 제공하는 모든 캠페인 목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같은 경우는 인지도와 참여로만 캠페인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위 큰 캠페인을 운영해야 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약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판매를 일으켜야 하는 대부분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매 구매 유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브랜드가 선택해야 할 입찰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브랜드는 광고에 대한 도달과 광고 비용 지출의 예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한 기간에 타겟 고객에게 빈도를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도달 및 빈도, 예약이라는 구매 입찰 방식을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정답은 1번 CP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적합한 구매 유형과 옵션 기능으로 알맞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제품 영상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노출하기 위해 타겟 그룹에게 광고 1편을 보여준 후 2편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구매 유형이 도달 및 빈도에 해당하겠고요. 기능 같은 경우는 순차 게재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브랜드 캠페인 진행에 있어 도달 및 빈도를 조절하는 광고를 구매할 계획이다. 다음 중 해당 캠페인의 광고 인벤토리에 적용할 게재 비용 방식은 도달 및 빈도, 예약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CPM입니다. 메타는 광고 경매에서 타겟에 대해 선택된 광고 순위를 지정하고 캠페인 목표와 가치에 적합한 광고를 찾는다. 다음 중 경매 광고 순위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아까 3가지 말씀드렸죠. 입찰가, 추산 행동률, 그리고 품질, 입찰 조정 방식은 아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챕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알았다면 이제 타겟팅을 알아야겠죠. 메타폴 비즈니스 타겟팅입니다. 먼저 타겟팅의 종류, 핵심 타겟, 코어 어디언스입니다. 코어 어디언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냐? 먼저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거주 중이거나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인 사람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학력, 직책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상세 타겟팅, 요거는 관심사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핵심 타겟 안에 관심사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클릭한 광고, 관심도가 높은 페이지, 기기 사용량 등에 따라서 메타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관심사 카테고리를 지정해 놓습니다. 이 관심사를 가지고 포함하거나 제외하거나 타겟 좁히기 등으로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좁은 세분화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 관계입니다. 페이지, 앱 또는 이벤트와의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타겟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 타겟입니다. 커스텀 어디언스라고 하죠. 맞춤 타겟은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나 사이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웹사이트입니다. 픽셀을 삽입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페이스북 사용자를 매칭해서 타겟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객 리스트, 이메일 리스트 등 비즈니스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사용자를 매칭해서 타겟을 생성하는 건데요.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ADID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자동차 이런 관련 업종이신 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고객 리스트가 있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그 리스트가 있다면 그걸 업로드해서 타겟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활동입니다. 앱을 사용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메타 SDK를 사용하면 앱의 데이터를 메타에 전달하고 해당 데이터로 맞춤 타겟 모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메타 SDK가 앱 이벤트를 타겟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활동, 오프라인 전환 이벤트를 사용하여 타겟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 전환 API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맞춤 타겟의 동영상 참여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로 타겟을 생성할 수 있고요. 최근 365일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다시 참여하지 않으면 모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응한 사람들로 타겟 생성이 가능합니다. 개인용 계정은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셔널 계정 있죠? 크리에이터 계정이나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잠재 고객용 양식 참여. 최근 90일 이내 잠재 고객 양식에 참여한 사람들로 타겟을 생성할 수 있고요. 이벤트 참여. 페이스북 페이지에 생성된 이벤트에 반응한 사람들로 타겟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경험 참여, 페이스북 인스턴트 경험에 참여한 사람들로 타겟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페이지 참여입니다. 아까 인스타그램처럼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참여한 사람들로 타겟을 생성할 수 있고요. 쇼핑 참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연결된 샵에서 반응한 사람들로 타겟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참여, 마켓플레이스 카탈로그 내 제품에 반응한 사람들로 타겟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사 타겟입니다. 맞춤 타겟을 사용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싶을 때 메타 시스템이 그 맞춤 타겟, 소스 타겟에 포함된 사람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타겟입니다. 그래서 맞춤 타겟에서 활용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싶을 때 이 최적의 성과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사 타겟의 규모를 1에서 10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척도는 국가 인구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소스 타겟, 그러니까 맞춤 타겟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대한민국으로 설정해서 23만 8천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이거와 비슷한 값으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을 하거나 인도를 하면은 그 1%로 설정했을 때 더 그 도달 명수가 많아지겠죠? 네, 이렇게 타겟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메타 비즈니스 광고의 타겟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핵심 타겟, 연령, 관심사,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타겟을 정의하고 타겟, 맞습니다. 맞춤 타겟,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의 반응을 보인 타겟, 맞고요. 유사 타겟, 소스 타겟을 기준으로 유사 유저를 타겟으로 생성, 맞습니다. 특별 광고 타겟,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카테고리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타겟인데 이 특별 광고 타겟은 특정 카테고리에만 가능한 타겟이기 때문에 이 상관없이라는 말이 틀려서 4번입니다. 다음 중 메타폴 비즈니스 광고 시스템에서 맞춤 타겟을 만들고자 할 때 타겟 생성 시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옵션이 아닌 것은 고객 파일, 맞죠? 오프라인 활동, 맞습니다. 메타픽셀 SDK, 이거는 웹에 해당하고 이건 앱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메타폴 비즈니스 관심사, 이거는 맞춤 타겟이 아니라 핵심 타겟, 코어 타겟에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커머스 브랜드를 신규로 출시할 계획이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브랜드의 목적일 때 캠페인 타겟팅 전략 추천으로 알맞은 것은 신규로 출시를 하는 브랜드네요. 그러면 타겟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위치 및 인구 통계 기반의 폭넓은 핵심 타겟을 활용해야겠죠. 아무래도 맞춤 타겟을 만들려고 해도 그 모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핵심 타겟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유사 타겟이거나 맞춤 타겟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새로운 모델 출시로 매출 증대를 꾀하는 자전거 제조업체가 있다. 지난 시즌에 모델 구매에 관심을 보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 효과를 테스트해보고자 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데이터 소스는 무엇인가? 구매에 관심을 보인 고객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온라인 구매 전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챕터입니다. 메타폴 비즈니스의 광고 형식과 자선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광고 형식. 광고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위치별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타4 비즈니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디언스 네트워크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피드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피드에 노출되는 광고죠. 이거 같은 경우는 1대1. 요 가로에 있는 거는 픽셀 기준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렸어요. 1대1, 세로형 4대5, 가로형 1.9대1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단일 이미지의 경우일 때 해당합니다. 단일 이미지거나 뭐 영상일 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스토리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노출되는 형식으로 9대16. 이거 같은 경우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릴스도 해당되겠죠. 인스트림 동영상 같은 경우는 16대9. 16대9가 하면은 이 가로형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언스 네트워크는 9대16으로 스토리와 동일하고요. 아무래도 어디언스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배너에 주로 노출되는 광고기 때문에 9대16입니다. 페이스북 칼럼 및 메신저 아티클 같은 경우는 1.91대1로 가로형 사이즈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주로 1대1이랑 그 다음에 9대16을 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영상을 좀 더 가로로 길게 보여주고 싶다 하면 1.91대1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배너 이미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로로 길게 또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피드에서 4대5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사이즈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메타 비즈니스에서 지원하는 광고 형식에 대한 설명이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뉴스피드 또는 인스타그램 피드는 정사각형 이미지와 4대5 비율의 동영상이 적합하다. 맞죠? 스토리는 인터랙티브 요소나 스티커들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요. 인스트림 동영상은 버티컬 영상이 적합하다. 버티컬 영상이 세로형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나 릴스형용. 메시지 홍보 메시지는 모바일 전용이면 1.91대1 또는 16대9 이미지가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메신저는 아까 여기서 1.91대1이고 그리고 16대9 같은 경우는 메신저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캠페인 세팅 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고객이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해서 TVCF를 제작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비즈니스 목표는 조회수 극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영상 조회수 목표 캠페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브랜드는 자동 노출 위치를 사용해서 12V 효율성 확보를 하려고 한다. 봅시다. 최근 스토리용 세로형 영상이 인기가 많으니 9대16 동영상만 사용한다. 인기가 많은 건 맞지만 이것만 사용하면 안 되겠죠? 틀렸고요. 페이스북 노출 지면과 인스타그램 지면에 적합한 1대1 비율의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1대1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동 노출 위치 및 자사 맞춤 설정을 사용하고 노출 위치별로 다양한 화면비를 사용한다.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정답 같습니다. 메신저 스토리는 9대16 비율보다 1대1 비율이 적합하다. 스토리는 9대16 비율이 적합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광고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광고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일 이미지, 슬라이드, 컬렉션, 인스턴트 경험, 동영상, 스토리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단일 이미지입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와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예시안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피드 형태에서 하나의 단일 이미지로 보여지는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하는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와봤는데 브랜드 제품을 홍보한다라고 하면은 브랜드 제품에 뭐 할인이 문구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대략적인 그 요소들을 아시겠죠? 그런 이미지로 구성되는데 눈길을 끄는 사진과 그래픽을 활용하고 제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하며 너무 많은 메시지보다는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가 슬라이드 형태로 스와이프해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최대 10개까지 삽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강조하거나 한 가지 제품의 여러 이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각각 슬라이드에 적합한 링크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각 별도로 링크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과 좋은 슬라이드를 맨 앞에 표시하면 좋겠죠. 다음은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이나 이미지 밑에 제품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카탈로그 자체를 끌어오는 광고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제공되는 광고로 카탈로그 연동이 필수이며 최소 4개 이상의 제품이 있어야 세팅이 가능합니다. 3개가 있으면 그 최소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컬렉션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광고 이미지 하단에 3개의 이미지 혹은 4개의 이미지가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배치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샵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브랜드 링크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이 영상에 해당하는 제품이 뭐가 있으며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인스턴트 경험이라는 광고 형태인데요. 구캔버스 광고로 불리는데 이게 웹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에서 웹사이트 같은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랜딩 페이지를 세팅할 때 보통 웹사이트에서 어떤 링크로 연결되는지 세팅을 하는데 여기 인스턴트 경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인스턴트 경험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대신할 수 있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드 이런 데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닌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 15초 이하로 제작하는 게 좋고, 그리고 9:16 스토리형 사이즈죠. 릴스형 사이즈. 그리고 4:5 피드에서 노출할 수 있는 그 세로형 영상을 활용해서 모바일 지면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로형 영상은 좋긴 한데 확실히 세로형 영상은 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꽉 찬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좋다. 제품 또는 브랜드 메시지를 영상 초반 3초 이내에 노출시키는 게 좋다. 소리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디폴트 값이 세팅되어 있으면 여기나 여기에 자막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스토리 광고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스토리 사이에 표시되는 광고로 24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토리 컨텐츠와는 차이가 있죠. 광고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바일 화면에 꽉 차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브랜디드 컨텐츠입니다. 요거는 인플루언서가 컨텐츠를 등록할 때 비즈니스 태그를 활성화할 경우에 그 브랜드에서 콘텐츠를 광고로 전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페이드 파트너십 위드 브랜드명 해가지고 그 인플루언서가 올린 컨텐츠를 가지고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양한 상품을 보유한 이커머스에서 컬렉션 광고를 이용해서 캠페인의 매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알맞은 것은? 자, 봅시다. 이 컬렉션 광고는 보는 사람들마다 그 제품의 순서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노출되는 제품 자체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제품을 선택을 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브랜드의 원피스를 먼저 봤어요. 그러면 그 원피스와 유사한 제품들로 저한테는 원피스가 먼저 보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를 먼저 봤어요. 그러면 그 액세서리 위주로 제품이 먼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맞춤 타겟이 돼서 제품이 보여져서 최대한 많은 제품의 카탈로그를 연동해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4개 상품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제품을 제약을 걸어두는 거라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모바일 최적화를 하기 좋기 때문에 가로 커버 이미지보다는 15초 동영상을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입니다. 브랜드에서 SS 컬렉션 시즌 상품을 소개하려고 한다. 시즌 신상품 이미지 20개와 15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사용해서 구매 고려도를 높이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형식은 15초짜리 동영상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신상품 이미지 20개가 나온다. 요거는 컬렉션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메타폴 비즈니스의 이미지 광고 모범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서 광고에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접근 방식 중 틀린 것은 페이스북의 다양한 노출 위치에 권장되는 화면 비율을 사용하는 거 맞죠?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이미지 내 노출해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미지 자체에 배너와 같이 많은 정보를 담은 텍스트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간결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겠죠? 최소 픽셀 크기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서 광고가 흐려지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최소 픽셀이 아마 500, 500 이상일 거예요. 그 이상의
이미지를 올려주셔야지 실제로 모바일에서 봤을 때 깨지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페이스북 광고 형식의 유형 중 카탈로그가 필요한 광고 형식은 아까 카탈로그는 컬렉션 광고에서 필요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브랜드에는 어떤 목표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자사 페이스북에서 신규 고객이 제품을 확인하고 메신저를 통해 대화도를 유도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자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잠재 고객과의 대화수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이 대화수를 최대화하고자 한다면 보시면 매장 방문 요건 아니고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한 요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판매 캠페인도 아니고 대화수를 자체를 늘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메시지 전달이 맞고 그래서 보여지는 광고 자체는 메시지 연결 광고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DM을 많이 받게 하고 싶은 광고주분이 있으면 요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한 인스타그램 DM 연결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광고 성과 측정 도구와 광고 보고서입니다. 자, 이 메타 폴 비즈니스 광고를 하면 그 성과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 측정을 하기 위한 도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페이스북 픽셀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설치해서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코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 설치를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SDK, 앱에서 취하는 행동을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 아까 웹이 픽셀이라면 앱은 SDK이고요. 오프라인 전환, CRM과 같은 오프라인 이벤트 정보를 페이스북에 연결시키는 분석 도구입니다. 전환 API, 웹 오프라인 이벤트 또는 고객 행동을 서버에서 페이스북으로 바로 공유하면서 페이스북 픽셀과 함께 사용해서 성과 및 측정을 개선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픽셀의 좀 업그레이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페이스북 픽셀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서 웹사이트 페이스북 스크립트에서 페이스북 서버로 이동이 된다면 전환 API는 이 페이스북 스크립트를 거치지 않고 그 웹사이트에서 그 서버 자체 내에서 API로 전환이 되어서 바로 페이스북으로 공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실되는 값이 더 낮고 좀 정확도가 조금 더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광고 보고서입니다. 이 대시보드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대시보드 위에 보면 보고서라고 있어요. 여기서 새 보고서 만들기나 저장된 보고서 보기 등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캠페인 단위, 세트 단위, 광고 단위로 이 지출금액, 노출 등과 같은 데이터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에서 성과 측정을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 및 기능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픽셀, API, SDK. 정답은 4번입니다. 서치 콘솔 같은 경우는 검색과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메타 다이나믹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타 픽셀 SDK의 이벤트 값 중 필수 이벤트 값이 아닌 것은 픽셀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픽셀이 웹에 이제 삽입을 하는 그 코드이기 때문에 웹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구분해서 봐야겠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뷰 컨텐츠, 페이지 조회, 그리고 애드 투 카트, 장바구니 담기, 펄체스, 구매, 체크아웃 같은 경우는 결제 시작 요건데 이 중에서 필수 이벤트 값이 아닌 것은 4번이에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구매, 최종 여정까지 일어나기까지 단계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4번은 그 필수 값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픽셀 값을 뜯어보면 고객들이 이 이벤트마다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 행동 액션을 취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음 중 광고 캠페인 진행 시 메타 픽셀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자, 픽셀은 캠페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파악하고 설정하는 데에서는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광고를 노출하기에 알맞은 타겟을 생성할 수 있죠. 메타 픽셀을 가지고 타겟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캠페인을 통해 유입된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용자의 이벤트별로 행동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픽셀을 활용해서 광고 전환 최적화를 통해서 성과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가장 이점이 아닌 것과 유사해 보이고요. 다음 중 메타폴 비즈니스 광고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어떠한 기능 활용을 고려해야 하는가?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 전환 API 기능을 활용하셔야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 그 챕터 구분 없이 여러 가지 이론이 섞여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비즈니스 광고 캠페인 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인스타그램 지메일만 광고 노출을 원하는 경우 페이스북 페이지 없이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 세팅하면 된다. 메타 비즈니스 광고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필수적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없어도 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는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인스타그램 공개 컨텐츠 중 슬라이드형 게시물을 이용해서 브랜드 인지도 증대 목표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고요. 매출을 위해 전환 캠페인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전환 이벤트 준비가 필요하고, 앱 설치 캠페인을 위해서는 앱 등록 없이 진행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필수적입니다. 다음 중 메타폴 비즈니스의 샵 광고 솔루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은 광고 솔루션 기능 중에 다이나믹 광고, 제품 태그된 블렌디드 컨텐츠, 쇼핑 맞춤 타겟 다 기능을 하고 있지만 라이브 쇼핑은 요거랑은 유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브랜드의 TVCF 영상을 페이스북을 이용한 모바일 브랜드 캠페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TVCF 영상의 스토리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 무편집본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기존 영상 자산에 자막을 추가한다. 이것도 맞긴 한데 한번 더 봅시다. 최초 3초 이내 브랜드 메시지를 노출하여 15에서 30초 영상으로 재구성할 사용.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기존 영상을 1.91 대 1 포맷으로 변경하여 사용. 모바일 최적화기 때문에 좀 버티컬 영상, 세로형 영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핵심 타겟을 조합해서 타겟팅하고 있는 온라인 소매 업체가 있다. CPA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매당 단가, 한번 구매가 일어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중 어떤 전략이 적합한 것인가? 어쨌든 구매가 더 일어나야겠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을 선택해야겠고, 그리고 노출 리치 확장해야겠죠? 그런데 유저 타겟팅을 할 것이냐, 핵심 타겟팅을 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그 CPA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사 타겟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캠페인으로 지속하면 향후 어떤 진행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오. 브랜드가 보유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대상으로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매출 성과가 실행되고 있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데이터를 확장시킨 데이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자면 광고 타깃이 한정적이죠.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그래서 광고 예산을 늘려도 노출량이 줄어든다.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왜냐면 이게 그 타겟이 고여 있으면 결국에 그 효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여 있는 타겟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주고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근 쿠키 지원을 중단하는 브라우저가 늘어나면서 웹사이트 전환 추적이 어려워짐에 따라 성과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캠페인 최적화를 위해 구현해야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픽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타겟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정확도 있게 끌어올 수 있는 도구 전환 API를 활용해야겠죠. 정답은 3번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 머신러닝의 중요한 요소인 캠페인의 유동성이 최적의 상태로 설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이점이 아닌 것은, 머신러닝이 최적의 상태로 설정되었대요. 캠페인 목표를 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목표로 최적화할지 결정할 수 있다. 캠페인 목표를 정해야지 머신러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의 단계에서 우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캠페인의 새로운 타겟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웹사이트의 방문 가능성이 높은 핵심 타겟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타겟 A/B 테스트를 통해서 예산 분배의 예측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점이 아닌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캠페인의 KPI가 400만 동영상 조회를 달성하면 동영상 조회당 비용을 30원 이하로 유지하고자 할 때 적절한 예산, 그러니까 40만 동영상 조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 번 조회를 30원으로 설정하고 싶다. 그럼 요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1억 2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광고 에이전시에서 지역, 인구 통계에 대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집계 정보를 포함하여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한 타겟에 대해 확인 가능한 페이스북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이제 그 타겟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잠재고객 타겟 인사이트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페이스북 IQ가 무엇이냐에 대한 거 이제 준비했는데요. 메타 비즈니스에서 다양한 디지털 인사이트와 마케팅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는 도구는 페이스북 IQ라고 합니다. 나머지 비즈니스 관리자는 그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벤트 관리자는 그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픽셀의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메타 디벨로퍼스는 이제 그 픽셀과 관련된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가장 좋은 KPI는 무엇인가? 브랜드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된 거 총 전환수 1번입니다. 다음 중 메타포 비즈니스 광고 시스템에서 캠페인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측정 방법 및 지표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것은 컨버전 레이트 전환율은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A/B 테스팅은 측정 방법,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 측정 방법이고,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그 노출, 지면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메타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다양한 광고 세트를 시나리오별로 구성하였지만 캠페인 성과는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이에 가장 적합한 예산 전략 방안으로 알맞은 것은, 캠페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자 그러면 CBO, 캠페인 버짓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광고 세트들이 전반적으로 목표에 맞게 예산 분배가 되도록 최적화한다. 이게 가장 맞죠? 그러니까 캠페인 버젯,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할 것이냐, 그룹 예산 최적화를 할 것이냐 하면 캠페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CBO가 적절해 보입니다. 캠페인의 각 광고 세트에 동등하게 예산 분배하는 것은 세트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성과가 가장 좋을 것 같은 광고 세트 예산을 가장 높게 할당한다. 수동으로 온오프한다. 요거는 그 세트에서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알맞아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비즈니스 솔루션의 기능 중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와 다이나믹 언어 최적화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이용해서 타겟에게 크리에이티브 성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타겟을 대상으로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가장 효과적인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글로벌 캠페인 시 고객의 기본 언어에 맞게 문구를 자동으로 번역을 하고, DLO, 그러니까 다이나믹 언어 최적화는 모든 노출 위치의 자동 번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에 전환 픽셀 스크립트 설치를 완료한 온라인 커머스 몰이 있다. 이 몰의 매출 상향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캠페인 목표와 최적화 기준은 무엇일까? 전환 캠페인이겠죠. 매출 상향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최적화 기준을 해야겠죠. 1, 2 고유 도달이 아니라 그 매출의 가치를 최적화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메타폴 비즈니스 스위트는 크리에이터와 퍼블리셔가 컨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화할 수 없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메타에서 광고 형태로 제공하는 프리롤 광고가 삽입된 인스트링 광고. 프리롤 광고가 삽입된 인스트링 광고는 수익화할 수 있지만 메타에서 광고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수익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지역 차단 관리 설정이 되어 있어도 이거는 수익화 가능하고,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페이스북 인스트링 광고 가능하고, 라이브 방송 인스트링 광고도 수익화 가능합니다. 다음 중 메타의 앱 패밀리 광고 노출 지면에 가장 낮은 비용으로 광고를 최적화하기 위해 자동 개체 위치 사용에 대한 장점 설명 중 틀린 것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전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 광고가 페이스북 앱 패밀리 전반에 걸쳐 노출된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타겟에게 도달할 수 있겠죠. 광고 게재 위치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게재 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세밀하게 제어를 할 수는 없어요. 알아서 자동적으로 유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캠페인을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잘 정의된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인가? 비즈니스 목표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성 타겟으로 TVCF 광고 영상 제작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일정이나 뭐 버짓이나 이런 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죠. 작년 4분기 대비 브랜드 사이트 회원 가입 수를 얼마나 증대시킬 것인지 수치로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내년 1분기까지 금년 4분기 대비 동일한 광고 비용으로 로아스 350% 달성한다.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이므로 3번입니다. 충성 고객 증대를 위해 앱을 개발. 이건 너무나 이게 좀 세부적이지는 않은 비즈니스 목표죠. 다음 중 페이스북 비즈니스 설정 탭 메뉴 중 데이터 소스에 포함된 메뉴 항목이 아닌 것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데이터 소스 밑에는 카탈로그, 픽셀, 오프라인 이벤트 세트, 맞춤 전화, 이벤트 소스 그룹, 공유 타겟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닌 것은 2번이고 도메인은 브랜드 같이 보여 있습니다. 근데 이 UI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소스에 이렇게 카탈로그, 픽셀, 오프라인 이벤트 세트, 데이터 세트, 맞춤 전환, 이벤트 소스 그룹, 공유 타겟,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폴더가 있고요. 브랜드 가치에는 도메인, 차단 리스트, 퍼블리셔, 허용 리스트 등 이런 그 메뉴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강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3강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 그 기타 매체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